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제가 벤츠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차종, 2019년 국내 출시할 차량 중에 가장 기대되는 메르세데스 AMG GT 4도어입니다. 가장 기대되는 차량인데 가장 늦게 영상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원래 이미지 리뷰의 취지는 해외에서 신차 출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이미지를 보면서 현재 나와 있는 모델과 앞으로 나올 이 모델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올까 이 상상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이미 구매를 먼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데, AMG GT 같은 경우에는 제가 CLS 400D를 출고하고 나서 조금 더 오랜 시간 CLS를 타보고 그리고 나서 이미지 리뷰를 촬영하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벤츠 차종은 2300 AMG 라인하고 CLS 400D AMG 라인 이 두 대를 가지고 있고요. AMG GT 4도어가 제가 원하는 가격대와 제가 원하는 옵션, 제가 원하는 라인업이 출시가 된다고 하면 갈아탈 용의가 있는 차량입니다. 특히 AMG GT 중에 EQ 모델에 해당하는 53 모델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43, 53, 63 이미지를 모두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냥 친한 사람과 이미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이미지 리뷰고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모습을 먼저 보는 이유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AMG GT, CLS, E클래스 비슷비슷합니다. 이 부분 있죠? 컬럼식 기어가 빠지고 일반적인 기어봉과 커맨드 조작 다이얼이 조작 휠이 빠지고 터치패드만 남았다. 이 부분하고 각종 스위치 버튼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 센터 콘솔의 차이와 스티어링 휠, 이 조작 스위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인테리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내 모습이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B필러나 도어 트림을 보면 이 유리창의 사이즈도 아마 CLS와 완전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타보니까 E클래스에 적용된 스포츠 시트보다 CLS에 적용된 스포츠 시트가 훨씬 편하고요. 43의 인테리어인데 이 시트랑 똑같고 이 디자인만 조금 더 스포티하게 나온 그런 모습 같아요. AMG GT 4도어 43, 53, 63 중에 43을 먼저 살펴보면 프론트 그릴하고 프론트 범퍼하고 뒷범퍼 이런 부분과 옵션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 실제로 우리나라에 어떤 모습을 하고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 4월에서 6월쯤에 AMG GT가 나올 예상인데 어느 정도 가격대로 출시가 될 거다라는 거를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경쟁 모델인 포르쉐 파나메라 4, 파나메라 GTS,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이렇게 세 가지 차종을 분류를 해서 43, 53, 63S 이렇게 구분을 진다고 하면 AMG GT 43이 뭐 한 1억 5천만 원, AMG GT 53이 뭐 한 1억 9천, AMG GT 63S가 뭐 한 2억 2천 이 정도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말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AMG GT 53이 1억 9천 이하의 가격으로 국내 출시한다고 하면 연비도 좋고 출력도 좋은 그 스펙으로 나오면서 엔진 배기 사운드까지 AMG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하면 망설임 없이 저는 E클래스와 CLS 두 대를 처분하고 AMG GT로 갈아탈 용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포르쉐 파나메라 4나 CLS나 똑같이 구분을 해서 스포츠 쿠페형 세단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해치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분류가 애매한 것 같아서 A7 파나메라 AMG GT처럼 트렁크가 굉장히 높이 열리는 5도어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MG GT 4도어의 뒤태는 리어 스포일러가 펼쳐져 있는 것과 덮여져 있을 때 이미지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이 정도의 디자인을 보고는 사람들이 너무 이쁘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이런 해치백이나 SUV 타입을 좋아해서 그런지 AMG GT 4도어의 이 뒤태는 너무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물론 포르쉐 파나메라와 1대1 비교를 한다고 하면 저는 약간 좀 상남자 같은 디자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포르쉐 파나메라 신형이 디자인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벤츠 CLS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디자인이 조금 더 정감이 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저는 AMG GT 4도어의 이 프론트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요. AMG GT만 봤을 때도 전면부 디자인이 상당히 멋있었는데 AMG GT 4도어 같은 경우에도 리어 디자인이나 프론트 디자인이 상당히 럭셔리하고 스포티하고 멋있습니다.
화이트 컬러와 무광 컬러를 같이 놓은 모습인데, 구독자분 중에 CLS 무광 컬러를 출고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무광 컬러의 CLS와 저의 카반 사이트 블루를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이 무광이 관리 힘들고 사고 나서 도색했을 때 색상 맞추기 힘들고 이런 단점이 있는 거를 다 알아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서 무광 컬러의 AMG GT 4도어가 나와도 상당히 뽐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잘라서 여기까지의 디자인만 보면 그냥 CLS랑 똑같습니다. CLS랑 똑같고, 현재 CLS가 AMG GT 4도어가 나온 후에 오히려 지금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센터 콘솔이 컬럼식 기어를 싫어하시는 분은 오히려 선호할 수도 있는데, 이 기어봉 위치가 상당히 뒤쪽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할 때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클래스와 CLS와 AMG GT 똑같은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2300 AMG 라인도 서스펜션이 굉장히 좋거든요. CLS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에어매틱 바디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번 CLS 세팅은 진짜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AMG GT 4도어가 CLS 기준으로 조금 더 스포티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 더 컴포트하게 나올 리는 없겠지만 똑같이 나오거나 조금 더 스포티한 세팅으로 나온다고 해도 파나메라랑 비교했을 때 AMG GT 4도어가 오히려 승차감 면에서는 대중적으로 더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시트 포지션에 있었을 때는 파나메라가 더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이미지를 보면서 가장 실망스러운 게 계기판이에요. 계기판. MBUX가 적용이 될까 안 될까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MBUX는커녕 아날로그 계기판이 탑재된 이 모습을 보니까 AMG GT 4도어 432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런 아날로그 계기판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됩니다. 이 이미지는 53이고요. 휠이 어떤 휠을 장착을 해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론트 그릴을 CLS에 장착할 수 있다고 하면 교체해볼 만할 것 같아요. 프론트 디자인이 그릴에 따라서, 헤드라이트는 제가 봤을 때 눈대중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릴에 따라서 이미지가 상당히 다른 것 같고요. CLS의 테일램프도 이런 모습으로 해줬으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 CLS의 뒷모습이 조금 더 아쉬워 보입니다. 스포일러가 펼쳐져 있을 때 디자인이 확실히 더 살아나는 것 같은데, 이런 디테일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스포일러를 펼쳐놓은 이미지가 막상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포르쉐 파나메라를 의식을 했나, 포르쉐 파나메라를 너무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솔직히 이런 디자인은 파나메라가 먼저 나왔으니까 두 대를 같이 놓고 봤을 때 대중이 어떤 차를 더 멋있게 볼지, 그 부분은 이 왕벤츠 엠블럼이 과연 어떤 작용을 할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포르쉐 파나메라에 어느 정도 옵션을 넣은 가격대로 출시가 된다 그러면 53은 4S나 GTS보다 저렴한 가격, 43도 포르쉐 파나메라 4보다 낮은 가격, 63S는 터보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격, 이런 정도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이 적용되어 있는 메르세데스에서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AMG GT는 사실 디자인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이 차의 이미지 리뷰를 하면서 디자인을 논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고요. 인테리어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도 CLS와 E클래스에서 이미 충분히 볼 만큼 본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하는 것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런데 E클래스의 페이스리프트, W213 E클래스의 페이스리프트가 제가 예상할 때는 2020년 7월쯤으로 예상이 돼요. AMG GT 4도어가 우리나라에 2019년 7월쯤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E클래스의 페이스리프트가 2020년 7월쯤에 딱 나오는데 송풍구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고 MBUX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어차피 나와 있는 디자인에서 상품성을 강화하려면 이 부분 말고는 바꿀 게 없어요. 그렇다고 치면 AMG GT 4도어는 2억 가까운 가격을 하는 차량이 주력 상품일 텐데, MBUX가 빠져서 나온다고 하면 터치도 안 되고 대화형 보이스 컨트롤도 되지도 않고 커맨드 속도도 굉장히 느린 이 상태에서
뭔가 사골 같은 느낌도 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CLS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모델로 다시 탈바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CLS 400D를 제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주행 질감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하고요. BMW를 타시던 분이나 아우디를 타시던 분이 CLS를 구매를 해도 주행 질감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AMG GT 4도어가 그런 CLS와 비교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주행 질감을 보여주느냐, 스포츠 버킷 시트를 기본 장착을 하고 나와서 오히려 컴포트에선 좀 떨어지는 느낌이 나느냐, 뒷좌석 공간이 오히려 더 넓냐, CLS 450 가솔린 모델과 AMG GT 43 모델의 가격 갭이 얼만큼 나느냐, 옵션이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유능한 벤츠 코리아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4인승으로 가지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AMG GT의 상품성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MG GT 4도어 같은 경우에는 옵션과 가격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지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뷰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해치백이라는 점과 스포츠 쿠페형 세단이라는 CLS라는 차종, E클래스, CLS, AMG GT 4도어 모두 고성능 모델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 과연 신형 모델이 최고가 되는가? 디자인과 스타일에서 AMG GT 4도어가 예상 외로 굉장히 판매 대수가 많이 나오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파나메라 4와 파나메라 GTS, 벤츠 CLS 400D, CLS 450, CLS AMG 고사양 모델이 나왔을 때 MBUX가 있냐 없냐, 가격대가 합리적이냐 사악하냐, 파나메라와 경쟁을 했을 때, CLS와 경쟁을 했을 때 충분히 메리트를 줄 만큼 뭔가 확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따져보려면 신차 출시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승기 리뷰가 올라가면 그것을 좀 전적으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포르쉐보다는 벤츠가 유리한 점이 있겠지만, 파나메라라는 그 차종의 이미지와 AMG GT 4도어가 E클래스, CLS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특이한 점이 있는 인테리어가 아니라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너무 비슷하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앰비언트 라이트가 켜진 야간 주행 모습에서는 포르쉐 파나메라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 일단 배기 사운드부터 해서 옵션이나 가격대를 좀 살펴봐야겠다, 이런 정도로 AMG GT 4도어의 이미지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표가 나온 후에, 가격표가 나온 후에 다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방송하도록 하고요. 실제 차가 나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리뷰하기보다는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리뷰하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정보를 계속 시청을 하시려면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